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소리자연구소의 우디입니다. 크리스마스 디자인 3종 세트 특별 강좌.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서 정말 귀여운 산타 스탬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회차에서는 레트로한 크리스마스 초대장을 만들어 봤다면 오늘 2회차에서는 스탬프를 만들기 위해 산타 스탬프의 산타 캐릭터도 포토샵에서 직접 그려볼 거고요. 스탬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얼룩덜룩 빈티지한 질감 표현도 해볼게요. 그리고 완성된 스탬프 디자인은 언제든 쓰기 편하게 브러쉬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내보내는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포토샵을 켜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N 상단의 웹 프리셋을 활용해서 캔버스를 만들게요. 아트보드만 체크 해제하고 가로 1920, 세로에도 1920의 정사각형 크기의 캔버스를 만들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미리 그려둔 산타 스케치 예제 파일을 가져올게요. 가지고 온 예제 이미지는 투명도를 적당히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뒤쪽 스케치가 희미하게 보여지게끔 만들어주고, 이제 투명한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 스케치를 기준 삼아 산타 캐릭터를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도구가 필요하죠. 우린 포토샵에 브러쉬 툴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상단의 모양 탭을 클릭, 그리고 제너럴 브러쉬에서 여기 있는 하드 라운드를 선택해 줄게요. 혹시나 브러쉬 모양 보여지는 게 저와 다르다 하신다면 언제나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여기 있는 브러쉬 네임, 스트로크, 팁을 체크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이게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기본 브러쉬가 없어요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어펜드 디폴트 브러쉬 메뉴를 통해서 기본 브러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리 러프 스케치해둔 산타 캐릭터를 따라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참고로 타블렛이 있다면 그림 그리는 게 더 편하긴 하겠지만 저는 마우스만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마우스만 이용해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한 가지 기능을 알아두면 아주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브러쉬 툴의 옵션 중 하나인 여기 스무싱 보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러쉬 칠을 하면 이렇게 칠한 그대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스무싱 보정 값에다가 제가 뭐 한 50% 적용을 하고 다시 브러쉬 칠을 해보면,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오는 건 느리지만 부드럽게 칠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스무싱 값이 들어간 게 더 부드럽게 그려졌죠. 바로 이 스무싱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치 손떨방이라고 하죠. 손떨림이 방지되듯 브러쉬액의 흔들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스무싱 기능 활용으로 그림을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답니다. 스무싱 값에 수치를 적용하는 건 여러분들의 그림 스타일에 따라 값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수치를 조절해 두고, 그리고 저는 스트로크의 두께가 일정한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대괄호 키를 이용해서 스트로크의 두께를 30픽셀로 맞춰두고 이제 화면을 확대해서 스케치를 기준 삼아 천천히 따라 그려볼게요. 여기 코부터 그려볼까요? 스무싱 값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코를 그렸어요.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그냥 컨트롤 Z 하고 다시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손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삐뚤빼뚤한 맛이 있어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코를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윗부분 너무 길어서 한 번에 그리기 어려웠어요. 자,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마우스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무싱을 적용하니까 나름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죠? 이어서 모자도 그려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그냥 드래그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긴 되는데 혹시나 그림 그리다가 그리는 방향이 불편하다면, 그러니까 왜 실제 도화지에 그림 그릴 때 더 편하게 그리려고 우리 팔을 구부리거나 도화지 자체를 회전하는
회전하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포토샵에서도 똑같이 캔버스를 회전하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여기 손바닥 도구를 꾹 눌러보면 로테이트 뷰 툴이라고 회전하는 툴이 있어요. 이 툴을 선택해서 캔버스를 클릭, 그리고 드래그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캔버스를 회전시킬 수 있답니다. 다시 브러쉬 툴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기 불편한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그린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 하면 언제든 다시 로테이트 뷰 툴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답니다. 이제 모자에 방울을 해바라기 모양처럼 그릴 건데요. 이럴 때는 또 보정값이 너무 높으면 따라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보정값을 또 조금 낮춰주고 다시 천천히 해바라기 모양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음, 음, 음. 전 진짜 못 그렸네요. 여러분들은 더 잘 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눈이랑 입만 그려보면 되겠네요. 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처음 시작 구간을 클릭,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끝부분에 이동해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클릭, Shift 키 누른 채로 끝부분으로 이동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그릴 수 있답니다. 조금 삐뚤네요. 다시 클릭하고 Shift 키 눌러서 클릭,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만들어서 눈을 그려주고 다시 보정값을 좀 올려준 다음에 이번에는 입 부분도 이런 식으로 살짝 미소를 머금은 듯한 느낌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타의 밑그림 스케치는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 있는 원본의 산타 스케치 레이의 눈을 꺼보면 짜잔, 이렇게 산타 스케치가 완성됐답니다. 이제 캐릭터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여기 있는 방울과 코에만 색상을 가득 채워보도록 할게요. 1회차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꾹 눌러서 페인트 버켓 툴을 이용하면 돼요. 반드시 컨티기어스 인접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코랑 그리고 여기 모자 방울 부분을 클릭해서 색을 가득 채워줄게요.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요, 아직 경계선이 이렇게 조금 남아있죠. 이런 거는 다시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을 메꿔주기만 하면 돼요. 색상을 메꿔주면 되니까 걱정 말고 이렇게 경계선 보이면 덧칠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덧칠해서 깔끔하게 경계선 부분이 안 보이게 까맣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본처럼 만들기 위해 동그란 틀을 만들어 볼게요. 툴박스에 있는 레탱규 툴을 꾹 눌러서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 빌은 색상 없음, 그리고 스트로크는 똑같이 검정색, 두께는 30픽셀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대충 화면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 Alt Shift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정원이 너무 크네요. 조금 더 크기를 줄여볼까요? 적당히 줄여서 이 친구는 스마트 가이드를 기준 삼아서 이렇게 화면의 가운데에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원은 중앙에 위치시켜두고 나머지 디테일한 이동은 산타 레이어를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돼요. 그리고 모자가 밖으로 나간 부분도 괜찮아요. 나중에 지우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문자도 적용하기 위해서 툴박스에 있는 타입 툴을 선택할게요. 빈 여백을 클릭하고 선물 가져왔다 라고 입력을 할게요. 항상 텍스트 작성을 끝내고 싶다면 단축키 컨트롤 엔터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무브 툴을 이용해서 글자를 적당히 이동시키고 컨트롤 T 회전도 시킨 다음에 크기도 조금 더 키워볼까요? 한 요 정도 느낌으로 해주고 다시 타입 툴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1회차에서 배웠던 여기 상단에 있는 텍스트 뒤틀기 워프 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스타일에 아크를 적용해서 밴드 값을 적당히 조절해서 이렇게 글자를 구부려도 줄게요. 한 요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다시 글자를 이동시킨 다음에 그리고 글자의 세로폭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문자 패널에서 글자의 세로폭도 130% 정도 적용을 하고 자감도 조금만 더 좁혀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이렇게 글자 부분도 모두 다 완성을 시켰어요. 이제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에 마치 눈 내리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단순하게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그리고 그냥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콕
콕콕콕 찍어가지고 마치 눈 내리는 것처럼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브러쉬 크기도 다양하게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콕콕콕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탬프 디자인을 다 마쳤다면 지금까지 작업한 레이어는 모두 다 다중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룹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원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해당 그룹을 통째로 하나 더 복사시켜서 원본 레이어 그룹은 눈을 꺼두고 여기 복사시킨 그룹 안에 있는 산타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이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밖으로 나간 모자 부분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들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지금 같은 상황에 레이어 복사는 굳이 왜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시 수정할 상황을 대비해서 원본을 백업해두는 개념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모자가 밖으로 나간 부분을 다 지웠다면 복사한 해당 원본 카피 그룹을 클릭,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머지 그룹을 통해서 레이어를 하나로 머지, 병합시켜 줄게요. 이제 스탬프 디자인은 다 끝냈으니까 조금 더 진짜 스탬프처럼 보이기 위해 얼룩덜룩 지워진 것처럼 질감 표현도 해볼게요. 자, 머지시킨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할게요. 그리고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상단의 모양 탭을 클릭, 그리고 포토샵의 신기능 중에서 여기 검색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SPATTER 스패터 브러쉬를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스페셜 이펙트 브러쉬에 두 번째 있는 스패터 브러쉬를 선택할게요. 요게 막 얼룩덜룩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레이어 마스크 모드에서 검정색은 지우고 흰색은 살리는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경색에 먼저 지울 수 있는 검정색을 선택해 준 다음에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그냥 막 이렇게 드래그를 해버릴게요. 마치 흰색 스프레이 뿌리는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지워준 다음에 다시 정경색을 살릴 수 있는 흰색으로 단축키 X 눌러서 바꿔준 다음에 이번에 또다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번 클릭해서 계속 드래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순식간에 스탬프의 질감 표현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산타 스탬프의 모든 디자인은 다 끝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쓰기엔 뭔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 스탬프를 브러쉬로 등록해서 언제든 필요할 때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브러쉬로 등록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여러분. 그저 이렇게 디자인이 다 끝났다면 상단에 에디트, 그리고 밑에 보시면 Define 브러쉬 프리셋을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비활성화 상태네요, 그쵸?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레이어 패널을 보면 정답이 보여요, 여러분. 자, 지금 레이어 패널을 다시 봤더니 레이어에 썸네일이 아닌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다시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해주고 다음에 다시 에디트에 들어가서 이번엔 Define 브러쉬 프리셋 버튼이 활성화되네요. 자, 여길 누른 다음에 브러쉬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저는 산타 브러쉬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OK를 눌러줄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브러쉬 모양에 벌써 산타가 빡 하고 보이죠? 다시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상단에 브러쉬 모양 탭에 들어가 보면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방금 만든 브러쉬가 저장되어 있어요. 브러쉬잖아요. 마찬가지로 키보드에 있는 대괄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브러쉬 크기도 조절 가능하고요. 쾅 다양한 크기로 브러쉬를 찍을 수도 있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건 브러쉬잖아요. 그래서 정경색을 변경하며 얼마든지 다른 컬러의 브러쉬를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어때요? 완전 귀엽죠, 산타 스탬프. 이렇게 직접 만든 브러쉬를 만약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브러쉬를 파일로 내보내기도 가능해요. 다시 브러쉬 모양 탭을 클릭, 그리고 내가 내보내고 싶은 브러쉬를 선택 또는 Shift 키를 누른 채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고 여기 밑에 보시면 Export Selected Brush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파일명을 저장해주면 이렇게 브러쉬 파일로 저장을 시킬 수도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양 탭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임포트 브러쉬를 통해서 브러쉬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디자인 3종 세트를 위해 1회차에서 만들었던 레트로한 크리스마스 초대장에 이어 오늘 2회차에서는 산타 스탬프를 만들고 브러쉬로 저장도 해봤네요. 이제 마지막 3회차에서 산타 이모티콘만 만들면 크리스마스 디자인 3종 세트가 끝난답니다. 오늘 배운 산타 스탬프도 응용해서 여러분들만의 귀여운 스탬프 많이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당연히 포토샵 껐다 켜도 저장한 브러쉬는 언제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우디는 다음 크리스마스 강좌에서 만날게요. 모두들 미리 크리스마스 안녕. 아 맞다, 구독.